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이 그대로 출국했다 그러면 글쎄요.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떻게 알고 음. 어떻게 이 수사 상황 이런 걸 아, 알고 가려고 했냐. 좋은 지적이세요. 예, 이게 예, 참 바로 그 부분이 믿겨지지 사실은 않더라고요.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아니 이 중대한 사건에 물론 피의자로 그 당시에 확정된 상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13년에 일어난 사건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네.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났나요? 2019년이면 아유, 6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꽤 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미 그때 재수사를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증거를 잡고 뭐 다시 피해자들 진술 뭐 그렇죠.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어렵죠. 여러 가지 말이 엇갈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뭐 무리수도 나오고 했는 건데 네. 자 그러면 김학의 당시 전 차관은 어떻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어떻게 알고 그날 그렇게 막 급하게 나간 거지? 네. 어떻게 알고? 자, 이 부분이 바로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검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를 사실은 좀 문제시한 거예요. 그거 사실은 파헤쳐가지고 어떤 그렇죠? 게 있었는지 예, 왜냐하면 지금 커넥션이 뭔가 있었는지. 정보를 흘려줬다면 이것도 이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수사해야 되는데 네. 정작 검찰이 물론 이게 뭐 검찰도 뭐 사실 검찰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좀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검사들이 있고 네. 또 이른바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라인으로 대표되는 또 그 반문재인 정서를 가진 반민주당 정권의 정서라 그럴까 어쨌든 또 다른 판단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당시에 이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런 자 김학의 전 차관이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받고 나가야 되느냐 이거를 수사한 것이 아니고 네. 김학의 전 차관을 잡아놓은 사람들을 수사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출국을 막고 네. 이제 법의 판단을 받으라 그걸 하기 위한 그런 공권력을 사실은 수사하라 이렇게 한 거죠 검찰에서는. 그렇죠.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유를 하자면 네. 자 도둑을 발견했어요. 현행범으로 예를 들면 경찰이 네. 급하잖아요. 막 달아나. 그렇죠. 그 달아나는 거 정상적으로 무슨 뭐 예를 들면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고 이러다 보면 늦잖아요. 빨리 네. 잡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좀 무리수 쓸 수 있겠죠. 응? 하다못해 무슨 뭐 들고 다니는 몽둥이로 뭐 친다든가 우선 급해서 못 도망가게. 잡아야 되니까 못 도망가게. 뭐 약간 이제 조금 비유를 하자면.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검찰에서 이 달아나려던 도둑은 그냥 놔두고 그 잡으려던 경찰한테 너 왜 이렇게 불법을 썼어? 네가 나쁜 놈이네. 네. 너 기소해. 이래 된 거예요. 응? 조금 이제 약간 뭐 적절한 비유, 완전히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네. 조금 그 상황을 굳이 이제 좀 비유를 한다면 그런 어떤 그렇게도 한번 볼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이 긴급 체포한 거와 출국 금지 한 게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여러 가지 주장은 맞서고 있었지만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쓰면서까지 그럴 수가 있느냐. 특히 법원 사법적인 판단은 법의 잣대로 법에 의해서 판단 내리기 때문에 만인이 다 이제 법 앞에 공평한 거고 그런 잣대를 믿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 생활할 수 있는 건데 법을 어긴 이런 행위를 법원이 사실상 무죄로 인정해 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아까 네. 이제 제가 그 이규원 검사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네, 네. 예, 그런 부분은 유죄로 사실상 그런 인정을 했어요. 네. 다만 이것이 형을 내릴 만큼 중대하지 않다. 사소하다, 경미하다. 네. 그래서 아예 선고를 유예해 버렸단 말이죠. 선고 유예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뭐 무죄에 가까운 무죄는 아니지만 네. 그런 자 이규원 검사는 이제 그런 케이스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그 이제 그 차규근 네. 이 법무부 외국인 아까 제가 정확하게 그 명칭이 좀 길어서 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인데 그 당시에 이분하고 이강철 전 민정비서관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이 검찰하고 이제 판단이 달라요. 법원은 이번 판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수사기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주도적으로 그 이제 법적인 행정 절차를 그 당시 긴급하게 하는데 이제 그 주도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자 수사기관이 자 비록 그 당시 김 전 차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니었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미 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단계였잖아요. 그렇죠. 자, 이 재판부에 나오는 판결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한 이상 이미 피의자 신분을 인정할 수 있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 이 부분을 검찰은 직권남용이 해당된다고 봤는데 네. 왜냐하면 논리대로 보면 또 일견 그럴듯합니다. 왜? 자, 이게 긴급 출국 금지를 하려면 이게 막 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날 장관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차관이 이제 임의로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검에 뭐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이제 청와대로 연결되고 뭐 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네. 그 과정에 이제 뭐 이 차법무장은 차법무장대로 어떤 절차상에 그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도 역시 직권남용이다. 왜 청와대에서 그렇게 나서느냐? 뭐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은 거거든요. 두 사람은. 근데 네. 이거는 지금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어요. 아하. 이거는 충분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예. 특별한 거기는 위법 사항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 출금 과정이 이루어진 거는 검사가 실제로 주도를 한 거거든요. 이 이기원 검사가. 그럼 이기원 검사는 검찰 소속이잖아요. 네. 그럼 대검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하. 근데 대검에서는 아무도 기소가 안 됐어요. 아, 그것도 이상하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그 당시 비판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주목받는 게 바로 검찰의 또 이것도 제 식구 감싸기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뒷날 시끄러워졌습니까? 그 원죄가 뭡니까? 그 원죄가 이제 검찰에 있는 거죠. 바로 그거죠. 자, 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네. 김학의 씨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이 돼요. 그 당시에 이미 김학의 씨가 뭐 차기 검찰총장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검찰의 실세로 통했어요. 맞아요. 예. 네? 박근혜 정부하고도 잘 통하고. 그런데 자 감히 경찰 따위가 검찰에서 표현되면 경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내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네. 검찰총장 후보자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래서 그걸 딱 언론을 통해서 이게 터진 거예요. 네. 동영상이. 그러니까 완전히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이게 인사가 완전히 아유, 엉클어졌죠. 그럼요. 검찰로선 상당히 그 치명적이고 굴욕적이고 그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런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이 검찰과 경찰 간의 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계속 어떤 알력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물론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뭐 크게 조정이 크게 된 건 없지만 그때도 그래도 뭐 일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대검 중수부를 이제 뭐 앞으로 폐지하기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잘한 계속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 왔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게 경찰 수사로 검찰의 향후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된 사람을 일거에 낙마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자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수사가 그렇게 썩 내키지도 않았을 거라는 건 짐작이 충분히 되는 거고요. 네. 더구나 이런 고위 간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가 사실상 제대로 안 했죠. 자, 그 나중에 뭐 다들 많은 국민이 기억하시다시피 누구나 동영상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예. 다 알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이제. 심지어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네. 뭐 이거는 저 국가수 감식도 필요 없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선명합니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거를 검찰은 누군지 모르겠다. 특정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바람에 수사가 안 되고 네.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로 지쳐서 쓰러지고 그 청와대 막 어떤 여성들 일부 여성 피 맺힌 그 탄원서를 올렸다고 이게 네. 저 대통령님 제발 이 사건 제대로 좀 수사해서 처벌하게 해달라고 이런 게 다 덮여서 지나간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건 이제 그제서야. 재수사 예. 이런 그 히스토리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상
검찰이 초기에 좀 제대로 했으면 네. 훗날 이렇게 무리수를 범하거나 또는 이런 뭐 불법 출금이니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원죄가 검찰에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